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읽었어요. 국내 최대 프리랜서 플랫폼 크봉 이야기인데, 단순히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기술 하나를 제대로 도입해서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꿨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크몽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구체적인 선택들로 이루어지는지 그 성공 로드맵을 한번 같이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크몽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짚고 가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아, 네네. 자료를 보니까 누적 거래 건수가 벌써 600만 건이 넘었고요. 한 달에 활동하는 이용자, 그러니까 MAU라고 하죠. 이게 280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와, 280만 명이요? 네, 디자인이나 IT 개발 같은 전문 분야는 물론이고 뭐 생활 서비스까지 카테고리가 700개가 넘으니까 말 그대로 대한민국 프리랜서 생태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야, 그 정도 규모의 플랫폼이라면 그 성장통도 정말 만만치 않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대했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렇게 큰 배가 방향을 튼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또 왜 그 해결책으로 모두가 쳐다보는 그런 글로벌 솔루션이 아니라 국산 사스라는 어찌 보면 좀 의외의 갈들을 꺼내들었을까요? 네,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크몽의 미션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특히 그 미션이 향했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이었어요. 기술에 좀 익숙지 않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온라인에 자기 서비스를 팔려고 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장벽에 딱 부딪혔다고 해요. 그게 바로 상품화 과정이죠. 네, 자신의 서비스를 온라인에 맞게 상품화하는 거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손님 얼굴 보고 이건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협의가 되죠. 근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딱 규격화된 상품처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 가격, 작업 범위, 수정 횟수 같은 것들이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지니까요. 아,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글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너무 낯설고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평생 구두로만 장사하시던 분한테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기획해라. 뭐 이런 느낌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크몽은 일단 이분들이 플랫폼에 쉽게 안착하고 또 구매자들이랑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고 해요.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를 뜯어고치고 또 데이터 기반으로 매칭 정확도를 높여야만 했던 거군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또 있었나요? 네, 외부 고객들의 문제만큼이나 크몽 내부의 비효율도 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의 비효율이요? 이미 여러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는 있었는데 이게 체계 없이 도입되다 보니까 기능은 서로 중복되는데 비용은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거 정말 많은 회사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이 팀에서는 A 툴 쓰고 저 팀에서는 비슷한 기능에 B 툴 쓰고. 맞아요. 그러다 나중에 청구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있었어? 하고요. 정확합니다. 마치 스트리밍 서비스 여러 개 구독해놨는데 보고 싶은 영화가 모든 서비스에 다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결국 같은 컨텐츠 보려고 돈을 여러 번 내는 셈이잖아요. 크몽도 그런 비용 누수가 심각했고 심지어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서 플랫폼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도 분석 시스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통합적인 인사이트를 얻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료에서도 크몽 스스로 컨설팅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였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정말 큰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겁니다. 와, 외부 고객 경험 개선에 내부 비용 효율화까지 이 두 가지 큰 숙제를 안고 있었군요. 아니 그럼 이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기 시작한 거죠? 그 돌파구가 정말 의외의 곳에서 열리더라고요. 의외의 곳이요? 네, 바로 정부의 클라우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아, 정부 지원 사업이요? 사실 크몽도 처음에는 그냥 여러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이게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서 아주 전략적인 기회가 된 거죠. 어떤 점에서요? 이 사업 덕분에 이미 정부가 한번 검증한 우수한 국산 사스 후보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사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혹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빌려 쓰는 클라우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넷플릭스나 어도비 포토샵처럼요?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죠. 아하, 그럼 크몽이 이 정부 사업을 통해서 국산 B2B용 툴들을 소개받게 된 거군요. 근데 사실 좀 의아하긴 해요. 보통 이런 기술 도입할 땐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 솔루션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쵸.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국내 세스는 기능이 좀 부족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질 거라는 뭐랄까? 그런 편견도 좀 있고요. 바로 그 점이 이 사례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크몽도 자료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외국산 사스만 검토했을 것이라고요. 와, 솔직하네요. 그만큼 익숙함과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리스트를 받아들고 직접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비용은 훨씬 합리적인데 기술 지원은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신뢰도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발견한 거죠. 와, 편견을 깨는 직접적인 경험을 한 거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툴들을 도입하게 된 건가요?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도입했는데요. 첫 번째가 뷰저블 시트맵이라는 툴이에요. 뷰저블 히트맵이요? 네, 이건 웹사이트를 보는 특수 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어디를 많이 클릭하는지는 빨갛게, 핫스팟으로 보여주고 아무도 안 누르는 곳은 파랗게, 콜드스팟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사람들이 여기서 왜 자꾸 페이지를 나가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와, 그거 정말 직관적이겠네요. 감으로 이 버튼 위치가 좀 이상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문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툴은 뭐였죠? 해클 A/B 테스트라는 툴입니다. A/B 테스트요? 네, A/B 테스트는 일종의 과학적인 실험이에요. 예를 들어 회원가의 버튼 색깔을 초록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 고민될 때 사용자 절반에게는 초록색 버튼 A안을 보여주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파란색 버튼 B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며칠 뒤에 어떤 색깔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더 많이 했는지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거죠. 디자이너의 감이나 팀장의 취향이 아니라 오직 데이터로만 어떤 디자인이 더 효과적인지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야, 이건 뭐 회의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논쟁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네요. 그렇죠. 제 생각엔 파란색이 더 세련됐는데요? 같은 말이 더는 안 통하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툴들을 도입하는 과정이 정말 순조로웠다고 해요. 아무래도 국산 솔루션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이메일이나 전화는 물론이고 슬랙 같은 메신저로 바로바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군요. 네, 새로운 시스템 도입할 때 초반에 사용법이 익히고 적응하는 게 가장 큰 허들인데 이 장벽을 아주 쉽게 넘어선 겁니다. 이건 글로벌 솔루션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굉장히 현실적인 장점이죠. 좋습니다. 그럼 국산 사스라는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내부 컨설팅으로 전열도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났어요.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중복되던 클라우드 기능들을 싹 정리하고 꼭 필요한 핵심 기능 위주로 서비스를 재구성했더니 클라우드 비용이 무려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20%나요? 와, 플랫폼 규모를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낀 거네요. 그랬죠. 근데 왠지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돈을 아꼈다는 것보다 돈을 쓰는 방식, 더 나아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 데 있었어요. 일하는 방식이요? 네, 바로 의사결정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내 경험상 이게 맞아 라거나 왠지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같은 그런 직관에 의존하는 결정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결정의 근거를 데이터에서 찾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뷰저블 히트맵으로 사용자들이 어디서 불편해하는지 보고 해클 A/B 테스트로 어떤 개선안이 더 효과적인지 숫자로 증명하면서요. 회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 의견이나 직급 높은 사람의 감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누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규 서비스 페이지 디자인을 놓고 마케팅 팀이랑 디자인 팀이 1시간째 회의를 하고 있어요. 네. 기존 방식이라면 요즘 트렌드는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아니, 우리 주 고객층은 좀 더 화려한 걸 좋아해요.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오가면서 결론이 안 났을 거예요. 아, 눈에 선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좋습니다. 두 가지 시안으로 A/B 테스트 돌려보죠. 일주일 뒤에 전환율 데이터가 가장 높은 안으로 결정합시다. 논쟁이 사라지고
모두가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와, 뭐랄까, 에고 싸움이 끼어들 틈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정말 조직 문화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겠는데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정치적인 논쟁이 줄어들고 모두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까? 라는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크몽 스스로도 클라우드 도입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객 분석의 정교화라고 평가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경험이 또 하나의 중요한 나비 효과를 낳았습니다. 나비 효과요? 바로 국산 사스도 글로벌 솔루션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네 라는 인식이 조직 전체에 퍼진 거예요. 아, 인식이 바뀌었군요. 네, 빠른 기술 지원, 합리적인 비용, 훌륭한 성능을 직접 체험했으니까 앞으로 또 다른 기술을 도입할 때 굳이 외국산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건 크몽의 미래 기술 전략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단지 툴 몇 개를 바꾼 게 아니라 일하는 문화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혁신한 셈이네요. 그럼 크몽은 이 성공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계획이더라고요. 이번 성공을 발판 삼아서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과 검증 시스템을 더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더 고도화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요? 지금까지는 특정 페이지나 기능 개선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고객이 서비스를 처음 발견하고 구매하고 완료하기까지의 그 전체 여정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개선하겠다는 거죠. 아, 매칭 알고리즘도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했죠. 이게 프리랜서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만 일치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구매자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활동 패턴, 프리랜서의 평점과 포트폴리오 같은 수많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정말 찰떡궁합인 전문가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내부 역량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나 UX 디자이너 같은 전문 인력도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웠더라고요. 이야,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DNA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남겼죠. 네, 그 조언이 꽤 현실적이고 중요하게 들렸어요.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제발 글로벌 서비스만 보지 말고 국내 솔루션도 꼭 함께 검토해보라는 거였죠. 특히 이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처음 어떤 세스를 도입하면 조직 전체가 그 툴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였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한번 손에 익으면 다른 걸로 갈아타기 정말 힘드니까요. 맞아요. 처음 단추를 잘 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도입 단계부터 국내외 솔루션의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과 효율을 모두 잡는 길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남긴 겁니다. 국내외도 충분히 뛰어난 솔루션이 많으니 선입견을 버리고 꼭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나는 그들의 말이 자신감 있게 들리는 건 직접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오늘 크몽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이건 단순히 한 회사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점에서요? 외부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려던 작은 고민에서 출발해서 결국 내부의 비효율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만난 국산 사스가 비용 절감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문화 혁신까지 이끌어낸 뭐랄까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아요. 핵심은 전략적인 기술 도입이 어떻게 도미노처럼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네. 고객 경험 개선이라는 목표가 내부 협업 문화 강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국내 기술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확장되잖아요.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여러 갈래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낸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국내의 우수한 솔루션을 발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는 외부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그 기술이 필요한 기업과 잘 연결해주는 시스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쩌면 당신이 속한 분야나 조직에서도 익숙한 글로벌 브랜드의 명성에 가려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국내 솔루션이나 기술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보석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고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기회가 필요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